네, 어서 오세요. 스페인 정복사 마지막 회입니다. 역사책은 누구나 읽습니다. 남대문 안 가도 됩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는요, 남대문을 꼭 봐야 돼요. 그래야 역사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 1차 자료라고 하죠. 역사학자와 대중이 다른 점은 역사학자는 1차 자료를 보고 말하고 대중들은 보통 2차 자료를 보고 말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그 포스트 모던 사회가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료 구분 안 하고 그냥 서로 막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SNS니까, 그죠? 50년을 한 길을 판 사람하고 초등학교 막 졸업한 애랑 서로 토론하죠, 그죠? 이 시대가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 구분할 거 똥오줌은 가려야죠, 그죠? 무엇보다 인생 후회 안 하려면 1, 2차 자료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 옛날 386이라고 불렸던 586이 그랬어요. 1차 자료 공부를 안 하고요. 2차, 3차 역사책만 냅다 읽다가 인생 조진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를 읽었으면 19세기 그 당시 시대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 공부 안 했어요. 책만 읽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거는 1차 자료를 두고 곰탕처럼 오래 끓여야 돼요. 쉽게 먹고 나와버리는 그 잔치국수가 아니라고요. 사실관계 추적하지도 않고 대충 책 몇 개 읽고 자기의 그 이데올로기를 세워버리면 나중에 현실을 만나서 충격받다가 결국은 변절자가 돼버리고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든가. 그냥 586의 그 팔자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너무 어려웠어 이런 거죠. 이러고 마는 거지 뭐. 그래서 586처럼 그렇게 변절하고 권력에 영합하고 억지 부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지금처럼 세상이 극적으로 변해가는 이런 시대에요. 역사적인 사실관계 기반도 없이 함부로 그 시사적인 진단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거 또 속았네 이런다니까. 나 그런 사람들 무지막지하게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왜 시사 프로그램을 자주 안 하냐 그러는데요. 시사 프로그램 하면 구독자가 확 늘잖아요, 그죠?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진실이 중요하고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햄버거 먹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좋죠. 물론 먹어야죠, 밥은. 물론 좋은 프로그램 많잖아요. 한국에 좋은 시사 영상 많아요. 쭉 살펴보니까 박상우라는 분의 어떤 것도 있고 인간과 진실 이런 것도 있고 점점 들어가서 짧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러시아 학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미국 인사이드 지피지기 이런 거 나열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이런 그 좋은 그 시사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좋은 시사 영상 많아요. 많습니다. 안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진정 그 진실을 알고 싶으면 그 사이트는 다 있어요. 단지 그 유대 홀로코스트 사이트만 빼면 죄다 그건 폐쇄되어 버립니다. 유대인에 관한 얘기하면은 유튜브가 다 폐쇄가 돼 버려요. 다른 어떤 거는 어떤 식으로 좀 살아남는 편인데 요 문제를 다루면 꼭 계정이 폭파돼 버린다고요. 그런 거 빼고는요, 좋은 시사 영상 많습니다. 그쪽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포스트 모던 사회는 말이 현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말로 현실이 또 막아지기도 해요. 한국처럼 여성이 안전한 나라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가부 직원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윤미향처럼. 그러니까 말로 계속 불안전하다 강조해야 돼. 그러면 없던 일도 생기는 거예요. 몰리엘의 그 상상 정신병이라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저희 건강 진단 받으러 가는 거를 마치 치료하러 받으러 가는 것처럼 상상병에 걸려 있다고요. 17세기나 지금이나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11월이 오면 저도 한국 이야기 좀 보따리를 좀 풀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때 가면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할 말이 이렇게 좀 많았구나 이럴 거예요. 다 이제 건드릴 때가 있는 거죠. 자, 스페인 정복자들을 포함한 그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의 역사는요, 지레밭이에요. 지레밭 투성입니다. 원래 서양사가 지레밭 투성인데 여기는 더해요. 고고학 유적과 유물이 파괴돼 갖고 당시 용도가 뭔지 밝히지도 못하는 게 수두룩하고요. 유물은 상상 불가할 정도로 가짜 투성이고 쓰여졌고 그려진 그림들, 문서, 자료
솔직히 아무도 정확한 해석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서구학자들은 함부로 얘기한다고. 예? 실제 사실이 하나씩 발견되면 자기들이 했던 이야기 슬쩍 뒤로 빼거나 뭐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가 변명하기가 바쁘다 그 말이에요. 식인지라든가 인신공양 얘기가 그런 얘기라고. 식인하고 인신공양 얘기는 말이에요. 사실관계 없이 마구 지어낸 이야기가 99%를 넘어간다고요. 뭐 99%야 거의 100%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뭐 문명과 야만을 나누었던 그 서구의 그 프레임들, 선진국, 후진국 뭐 서구 사회와 문명 사회와 식민 야만 사회 뭐 우열로 갈라놓는 그 서구 역사에 또 속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식인과 인신공양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빠져. 물론 성격에 따라 쉽지 않겠지만은 너무 공격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방어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너무나 처음부터 힘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KO 당하지. 그래서 역사 이야기는 천천히 들어야 되는 거지. 천천히 또 접근해 가야 되는 거지.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지금 뭐 서방하고 동방의 대결 구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승리할 거예요. 걱정 마시고 천천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라스카사스가 멕시코가 아즈텍이라 그러면 안 돼요. 실은 멕시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멕시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상적인 삶을 구가했다고 했죠. 아주 문명화된 그런 도시였고 국가였다. 꼭 이 사람 말만 들어? 아니야. 라스카사스랑 정반대에 있는 그 코르테즈의 그 부하였던 그 서기, 이 말도 들어봐야지. 베르날 디아즈 유명하잖아요. 서구 사람들이 가장 인용을 많이 하는 역사가라고 하는 베르날 디아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즈텍을 보고 물 위에 세워진 이 거대한 도시와 건축물들은 모두 돌로 만들어졌다. 황홀하다. 실제로 스페인 군인들은 지금 우리가 본 게 꿈이냐 생시냐며 묻기도 했다. 나 또한 너무나 멋있어서 이를 뭐라 표현할 수가 없다. 내 평생 듣지도 보지도 꿈도 꾼 적이 없는 것들이다. 이러면서 탄성을 질렀다고요. 테노치티틀란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요. 디에고뿐만 아니라 뭐 듀란트, 뭐 디에고 듀란, 뭐 베르날 디아스, 뭐 헤르난 코르테즈 뭐 다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했던 게 아즈텍은 건축이 세련됐고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거리가 너무너무 깨끗했고 정부가 통치를 잘하더라.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이 정복자들이 그래요. 그렇게 썼다고. 근데 이런 코르테즈하고 피사로 이런 정복자들이 말이야. 잉카 제국하고 아즈텍을 파괴하고 도살해버렸죠. 기독교인으로서 이교도인들이 너무 잘 사니까 너무 풍요롭게 사는 게 눈꼴이 싫었겠지 뭐. 그래서 원주민들의 그 종교 유물들 그림 글 모두 불태우고 성상 파괴하고 도제를 박살을 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적인 범죄를 저질러 버렸죠. 그래도 이 범죄가요, 스페인이 범죄가 이 정도까지라도 밝혀진 거는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경쟁 상대로 악마로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영국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특히나 그 대영 제국 설레발치고 엄청 치고 막 이러던 남미의 그 정복 자료가 천천히 이렇게 쌓여갖고 데이터화 되어가던 19세기 한 중반쯤에 굉장히 그 스페인의 범죄를 고발을 했어요. 특히 옥스퍼드 대학. 지금도 뭐 스페인 정복자 비판 역사는 거의 영국인하고 미국인이 쓰고 있거든요. 아이러니하죠. 경쟁 상대를 패퇴시키기 위하여 이 스페인 정복사를 정리해 준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자기들도 이제 뭐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스페인 정복자들처럼 정복자잖아요. 인도 같은 데서 잔악한 행위를 벌였다고요. 그래서 아주 선별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라스카사스의 기록은요, 역사가 아니라 그냥 소설로 넘어가지고 코르테즈의 기록은 선별해가지고 역사 안에 끼워둬요. 그 옥스퍼드 대학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은 야만이 아니다. 그랬던 라스카사스는 숨겨버리고 원주민은 야만이다. 코르테즈가 했던 범죄 행위랑 똑같이 동시에 역사에 올려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즈텍 원주민은 야만인이었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이게 역사 소설 방법이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영국 애들은 인신공양 식인이 자기들의 정책이었잖아요.
읽어볼까요? 인도 대부분은 어떤 종류의 인신공양이든 금지했고 브라마는 이를 매우 치욕스러운 일로 치부했다. 그러나 1757년 벵갈을 정복한 영국은 식인과 인신공양을 식민통치 전술로 삼았다. 악습을 막겠다면서 군대를 보냈고 현지 부족장과 관료들을 몰아냈다. 부족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토지세를 걷었다. 영국인들이 그토록 식인과 인신공양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어도 19세기를 통틀어 인도에서는 사람이나 사람의 피를 쏟는 공양의 증거는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자기네들이 만든 거죠, 그죠? 스페인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 서구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요, 예수가 공양된 이후부터 서구에서는 인신공양이 사라졌다. 오로지 동양에서만 인신공양이 얼마 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서구 역사학자들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이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을 벗어나지 않으면요, 백날 서구를 비판해도 나중에 586들처럼 도로나무 타일로 되돌아가 버린다고요. 이 프레임을 깨는데 몽테뉴 말이 조금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 몽테뉴는 벌써 16세기부터 그랬어요. 식인이라고? 뭔 소리야? 지능의 안경이야? 죽은 사람 먹는 것보다 산 사람 먹는 게 더 야만이지. 우리는 사람의 사지를 찢고 몸을 불태워서 개나 돼지가 씹도록 하잖아. 그것도 적군도 아닌 우리 이웃과 시민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더 사악한 것은 자비와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한단 말이야. 우리는 우리들 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이면 죄다 야만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이것저것 모두 따져보니까 신대륙 민족에게 야만은 하나도 없더라고. 왜 야생을 야만이라고 부르나? 야생에는 창조도 있고 유용성도 있고 자연의 덕과 자질이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의 더러운 입맛에 맞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주제. 죽은 사람을 굽고 먹어야지 왜 산 사람을 굽고 먹고 있냐? 이런. 식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식인의 개념은 넓혀놨네요. 그죠? 몽테뉴가. 아무튼 일단 전제해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실 저 씹어 먹어버릴까 보다. 이거는 전 세계 어디 표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식인에 관한 어떤 그런 게 있다고요. 인신공양도 세계 어디에서나 있었다고 일단 보여진다고요. 하지만 실제 증거는 없습니다. 하물며 있었겠지. 우리 저기 신문에도 보잖아요. 뭐 중국집에선 사람 고기를 어쨌다 그런 게 있다. 하지만 제도로 정착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한 자료는 오로지 2차 자료, 즉 카더라 방송이었다 그 말이에요. 말만 무궁무진하지만. 그래서 일단 이 사실을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1차 자료라 하더라도요, 사안에 따라 위조, 변조, 창조된 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뭐 수정해골 이런 거잖아요. 전에 말이에요, 19세기에 특히 이 서구가 제국주의 경쟁에 뛰어들면서 수없이 많은 유물 유적들을 조작을 했어요. 멕시코 수정해골이 이제 그런 거죠. 고대 유물이라고 브리티시 뮤지엄에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팔렸거든요. 알고 봤더니 가짜야. 이게 무수하게 많아요, 이런 게. 브리티시 뮤지엄은 솔직히 이거 나중에 봤더니 19세기 작품이었더라. 이렇게 인정이나 했지. 루브르 박물관 이런 거는 언제의 것인지 고증도 안 돼 있고 실제가 아닌 게 반 이상은 돼요. 내가 젊었을 때 내 직업상 루브르 박물관을 200번 넘게 가서 훑어봤거든요. 카이로에 있는 그 이집트 박물관도 3번이나 갔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내가 진짜라고, 이건 진품이다라고 인정해줄 만한 게 나폴레옹 3세관, 루벤스관, 모나리자 르네상스관, 19세기 조각품. 요거 빼면 난 다 안 믿어요. 플라톤 두상 이런 거 아예 믿지도 않고요. 비너스는 그냥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어요. 니케아상 같은 경우는 좀 믿어요. 이 나이키 그 상표 아이디어를 줬던 니케아상 정도는 믿어. 하지만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 얘가 3번을 방문해서요, 유물을 샅샅이 살폈어요. 단 하나의 유물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겠지 뭐. 나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 문맥이라든가 유물 손상 정도
그 돌이 뭐 현무암인지 화강암인지 살피고 대리석인지 살피고 뭐 출처가 어떤지 같이 전시된 유물들 사이에 그 기호학적인 유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두 따져보면 요거는 19세기에 절정을 이뤘던 유럽 각국의 역사하고 유물 조작, 엄청나게 벌어졌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만 계속 들어요. 그래서 안 믿습니다. 그 당시 그랬거든요. 웬만한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요, 부식시켜요. 그런 다음에 땅에다 묻습니다. 그런 다음에 몇 년 후에 그걸 캐요. 그런 다음에, 야, 이거 그리스 것이다, 로마 것이다, 이집트 것이다, 아즈텍 거다, 마야 거다. 이런 엄청난 사기를 19세기 내내 저질러 왔어요. 아즈텍, 코르테즈 정복 전 중남미 고대 유물 사기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저자 켈거와 브린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서 미국과 유럽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의 85%는 가짜다. 어우, 좀 세네요. 좀 많네요, 생각보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몇 곳이 소장한 정복 전 아메리카 컬렉션은 100% 정복 이후에 만든 작품들이다, 이 말이죠. 원래 코덱스라 그래갖고요, 아즈텍 그림하고 글을 이렇게 사람들이 그려놨는데, 이 정복자들이 말해요. 아즈텍에 있는 멕시코 그림글 다 불태웠잖아. 근데 무슨 자료야 그게? 그래서 이 정도는 서기 1000년 전으로 쓰여졌거나 그려진 그림과 글이다라고 하는 원주민 기록은 딱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는 아즈텍 그림들은 다 뭐야? 뭐냐고, 그거 다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즈텍 문명사 연구하고 싶으면 이 정복자들이 만들어 놓은 코덱스의 진위부터 따지고 들어가는, 얘네들은 코덱스라고 불러요. 그 역사 서책들을. 생각해보세요. 조선왕조실록이 만약 위서라면 조선 연구 어떻게 해? 못하잖아요. 게다가 연대를 보면 1400년이니까요. 그리 먼 역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남미 역사를 공부하려면 이 코덱스의 진위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돼. 정복 이전 아즈텍 문서들이 이제 거의 불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자 이름을 따서 이제 이 코덱스 파일들이 존재하는데, 이 코덱스마저 끝없이 300년간 조작되고 왜곡되어 왔다고요. 그래서 이 아즈텍 자료라고 하는 게 이 코덱스가 오리지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정복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총독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왜곡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얼마나 왜곡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갖고 고려사, 왕조실록, 뭐 홍길동전, 뭐 임꺽정전, 춘향전 마구 섞어갖고 파일로 갖고 있다가 시시때때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가피라고 버리고, 그렇게 300년이 흘렀다고 쳐요. 한국은 35년밖에 안 됐지만 멕시코는 500년이 지금 흘러오잖아요. 식민 정복만 300년이라고. 이거 이렇게 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그걸 한국으로 적용해봐. 세종대왕 왕비가 춘향이가 되고요. 임꺽정이가 홍길동 친구고, 민비 남편이 태종이 되는 거야. 역사가 아예 판타지 소설이 돼버린 거죠, 뭐. 그래서 이 게임에서 특히 메소아메리카 그 게임이 많은가? 판타지라서? 일본 총독부의 그 조선사 편수회가 만든 역사책을 읽으면서 조선사 공부하면 되겠어요? 솔직히? 스페인 정복 총독부가 만든 코덱스라고 부르는 저 서책을 두고 중남미 아즈텍 정복 이전 고대 중세사를 연구하면 되겠냐고요. 사람 인신공양하는 그림 그려놓고 밑에서 그 용이 막 흘러나오는 거 봐. 저게 실제야? 이 서책이 말이에요, 20개나 돼요. 굉장히 많죠. 뭐 듀란이 만든 책도 있고, 디에고 듀란이 만든 책도 있고, 베르날 디아즈가 만든 책도 있고 막 그래요. 이 피렌체 코덱스는 이게 듀란이 만든 걸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튼간에 그중 4개만이 코르테즈가 들어오기 전에 그려진 그림으로
이해가 된다 이거죠. 거기에는 인신공양이라고 해석할 만한 그림 자체가 없어요. 인신공양하는 그림들은 정복 이후에 총독부가 만든 그림 서책에 나와 있다고요. 뭐 지들은 뭐 당시 벽화나 조각물을 보고 모방해서 그린 거라는데 그럼 개나 소나 뭐 어떻게 믿어요? 저기 그려진 시기도 모르는데. 언제 건지는 모른다니까요. 탄소를 측정을 해도. 이 메소아메리카, 즉 중남미의 역사가 말이에요. 사실과 신화가 마구 뒤섞인 역사라고 그랬죠. 가브리엘 마르케스가 그랬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사실과 신화가 마구 섞인 게 아니라요. 신화만 존재합니다. 중남미 정복 이전의 역사는요. 신화로 만들어진 거죠. 1400년대라면 말이에요. 유럽에서는 막 르네상스가 벌어지고 있었고 조선에서는 세종대왕 과학혁명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태국에서는 아유타야 왕국이 번성했고 크메르에서는 앙코르와트가 마지막 문명의 불꽃을 뽐내고 있었고요.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대공들이 위대한 짤 러시아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로마 제국에서는 팔레올로거스 11세가 덕치를 행하다가 터키랑 한판 붙던 그런 시절이야. 아프리카에서는 말리 제국, 콩고, 이디오피아 제국이 아랍인들과 엄청난 무역을 하고 있었어. 그때 이 아즈텍 제국에서는 국민들이 서로 잡아먹으면서 코르테즈가 말했듯이 하루에 3,000명씩 축제일에는 8만 명씩 인신공양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믿을 말을 믿어야 될 게 아니야. 솔직히. 정복자 디에고 듀란이 그랬단 말이야. 아즈텍에서는 살인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그리고 사형시키지도 않았다. 대신 시민권만 박탈했다. 살인자는 고인의 과부나 친척에게 보내져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고 가족을 위해 일하면서 고인의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 이렇게 문명국처럼 그려놨다고. 정복자라 하더라도 이런 나라에서 무슨 인신공양하고 식인이 있어. 이게 무슨 논리적인 모순이냐고 이게. 그리고 이 정복자들의 기록을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이 캐롤린 더 스패녹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렇게 기술을 이 정복자들의 기록을 모두 모아서 아즈텍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즈텍 사회와 정치 구조는 의무와 협력의 복잡한 네트워크 위에 있었다. 그로부터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이 고도로 발달했다. 모든 개인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녔으며 이 사회적 조화로 인해 공동체가 번영했다. 토지는 경작권에 의해 나눠졌다. 뭐 중세 유럽이라고 똑같네. 곡물은 국민을 위해 비축되었다. 노동도 공유되었다. 중세랑 똑같아. 제도는 공동체의 책임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폭력은 세부적으로 관리되었다. 이런 원칙과 의무를 다하도록 교육도 구조적이며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나라에서 그래도 시기나고 인신공양이 있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대량 있었다고 주구장창 떼를 쓰는 겁니다. 이 역사가 놈들이. 이 역사가 놈들은 말이야. 시기나고 인신공양 같은 거는 유럽에서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대신 유럽과 다른 점이 뭐냐면 아즈텍에서는 대신 인신공양이 대량으로 있었고 식인도 하나의 제도, 풍습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밀어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들의 범죄가 정당화된다고 믿었던 거죠. 전에도 말했지만 인신공양 제사를 자기 돈으로 보았다고 말한 놈이 딱 두 놈의 새끼야. 헤르날 코르테즈하고 베르날 디아스 두 사람이라고. 근데 어떻게 보았냐고 얘네가 얘기를 쓰고 있냐면 아즈텍하고 전투하다가 쪽수에 밀려갖고 군용 캠프로 돌아갔을 때 인신공양 제사가 성전, 그 도시의 성전이 있어요. 템플로 마이오라고. 그 성전에서 제사가 벌어지더라. 그래서 봤더니 사제들이 인신공양 당하는 사람 가슴을 칼로 도려내고 목을 정교하게 잘랐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데 자기들의 군용 캠프가 인신공양했다는 템플에서 5km에서 6km 정도 떨어져 있거든. 게다가 전투 중이라 이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 근데 무슨 인신공양 제사를 봤다는 거야. 만원경으로 봤어? 이상한 놈들일세. 그걸 또 믿어. 후대 역사가들은. 라스카사스도 안 봤거든요. 그런 거 인신 본 거 없어. 근데 하도 주변에서 지랄들 하니까 이 설레발 하도 치니까 그냥 한마디 한 거야. 매년 2만 명 이상이 제물로 바쳐졌다고?
인신공양이 있었다고 해도 100년간 50명이 안 돼. 안 될 거야. 아무리 내가 판단을 해봐도 자기들이 그 비열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말이야. 이 스페인 도적대 새끼들이 증언만 갖고 이 거대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뻔뻔하게 스페인까지 와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코르테즈가 그랬잖아요. 거짓말 했잖아. 그 정도로 사람이 희생되었다면 저 길거리에 그 수많은 아즈텍 사람들은 뭐냐? 이랬다. 고고학 자료에 근거해서 역사서책을 비교해야 돼요. 역사서책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고 나중에 고고학 유물을 보면 해석에 자꾸 방해를 한다고. 끼워 맞추기가 된다고. 멕시코 성전에서 발견된 고고학 유물들 찾고 나서 코덱스인지 지랄인지 그런 이미지 기록과 대조를 해서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봐야 된단 말이야. 응? 지금까지 그 템플 마이오에서 발견된 그 공양된 유물들 모두 꽃 이런 거 아니야. 꽃 뭐 인형 뭐 이런 것들 아니야. 에? 옥수수 뭐 이런 거. 그리고 자기의 피를 공양하는 경우도 특별하게 있었다는 거야. 벽화도 있어요. 벽화도 있어. 그래서 코덱스 그 서책에 보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그럼 뭐 일치한다 이렇게. 역사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이 코덱스 서책에 일치하는 증거가 없어. 에? 어떠한 그림도 이런 뭐 인신공양하는 그림들이 뭐 듀란 코덱스에도 있고 뭐 개 코덱스, 말 코덱스 다 있는데 고고학 증거가 없다고요. 원본도 없고 언제 그렸는지도 모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역사 자료가 안 돼요. 게다가 같은 역사 사례라도 서로 간에 불일치한다고. 똑같은 그림을 그려놨는데 하나가 틀려. 예수회 코덱스하고 디에고 듀란 코덱스 서책이 서로 달라. 예? 그림 내용은 똑같은데 홍수에 이제 그 새를 죽은 새를 이렇게 공양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 뒤에 정복자의 그 그림에는요 어린아이를 공양하는 거로 나와 있다고요. 이건 당연히 이거는 거짓말로 버려버려야죠. 예? 솔직히 예수회가 나중에 왔잖아요. 듀란보다. 어느 게 더 진실에 가깝겠냐고. 예수회는 게다가 정복 활동하고 우리 큰 관계도 없었어. 예수회 가지고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18세기가 되면 예수회가 힘을 써요. 그 당시까지는 이 듀란 같은 정복자들이 힘을 썼다고. 그래 하도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믿어주자. 완전히 서구 사대주의자가 되어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석한 그 아즈텍의 인신공양 이미지들 다 진짜라고 치고, 그러자고, 한번 보자고, 그래. 아즈텍 이전의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신화는 안 그려? 아즈텍 사람들? 특히 멕시코 사람들 약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서 고로쇠 물 빼듯이 용설란에 그 물을 빼먹는 경우를 심장을 걷어낸다. 이렇게 나틀러어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연의 모든 걸 인간의 신체와 상징으로 엮었잖아. 그럼 그림도 그렇게 그릴 수 있어. 응? 그런 상징 그림들이 많았을 거라고. 그거 오해하는 거지 뭐. 고대 그리스 트로이 전쟁 때 인신공양 신화를 도자기에다가 그릴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삭을 인신공양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그림을 카라바조가 그릴 수가 있다고요. 멕시코는 그런 신화적인 예술품 만들면 안 돼? 모든 그림이 다 사실주의해야? 내가 지금 억지를 부려갖고 서구 사대주의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이 부분은 내가 안 되네. 서구 사대주의자가 되고 싶어도 안 돼. 얘네들이 편집한 코덱스도 자료 자체가 하도 부실하고 출처도 없고 복사, 상상, 가필, 중복 제작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인정할 수도 없고요. 연도수까지 지우고 다시 썼어. 이런 걸 믿으면서 역사학을 공부한다고? 참 너무 이해가 안 가네. 멕시코 기념품 가게에서도 실제라고 팔고 있는 게 코덱스예요. 에? 경매 붙여갖고 뭐 몇십 달러에 팔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런 걸 믿으라고? 멕시코의 납골 땅은 인신공양 무덤이고, 응? 파리의 납골 땅은 그냥 공동묘지야? 게다가 600만 명이나 묻혀있다는 해골 바가지
더미를 쓸어 모아다가 파리 카타콤베를 만들었잖아. 이거 프랑스가 인신공양한 거야. 600만 명? 그것도 18세기 루이 16세가 지었거든요. 이거 카타콤베. 마리 앙뚜아네트 시절에 인신공양을 그렇게 했네. 19세기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까르보나리들이 말이야, 가톨릭 성당을 부수고 지하에서 유아들의 유골을 대량 발견했을 때, 이거 누구 뭐라 그랬어? 유럽인들이 인신공양이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공산주의자들이니까 이 해골들은 신부와 수녀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악마다, 없애버리자 그랬잖아. 공산주의자는 자기 이념에 맞춰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엉터리로.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어요. 왜 저 교회에서 어린애들 유골이 나왔는지. 스페인 정복자나 후대 역사가들은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맞추어서 멕시코를 조작하다 못해 아예 멕시코라는 역사를 창조해버렸다고, 이놈들이. 두개골을 꼬챙이에 묶어둔 게 아즈텍의 제사라고 치자. 다 인정해주자 그 말이야. 1519년 이후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륙한 수백만의 아즈텍인들, 그 유골들 다 어디 갔어? 응? 자기들이 죽인 아즈텍 국민들 해골들 모아다가 끼어다가 아즈텍 관습에 맞춰갖고 막 묶어놓은 거 아닐까? 응? 프랑스 혁명가들이 자기네들이 죽인, 파리에서만 죽인 180명의 해골들을 모아다가 180만 명의 해골들을 모아다가 루이 16세 납골당에 묻었듯이 말이야. 캄보디아 킬링필드처럼 미국 자기네들이 폭격해서 죽여놓고 폴포트가 다 죽였다. 이러는 거 아니야? 코덱스 토바. 저거 어떻게 믿어 저거? 1583년. 자기네가 아즈텍을 파괴한 게 1521년이니까 몇 년 지났어? 62년 지났잖아. 62년 후에 그려놓은 거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지금? 참 돌겠네 정말. 1218년 사이언스지. 2015년에 발견된 대량 무덤, 납골당 촌판틀리를 두고 1486년에서 1502년 사이에 건축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죠. 1502년에 스페인 사람이 처음 들어왔지 여기. 그리고 1519년에 코르테지가 살육을 개시했지. 응? 인신공양이 마구 벌어지던 바로 그때 이 야만의 땅에 코르테지가 들어가서 문명을 심었다. 이 논조잖아요. 응? 아, 그래, 안 그래요? 딱 보세요, 벌써. 이 사이언스지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타이틀을 걸고 이런 개소리를 해댔단 말이에요. 이 촌판틀리 언제 지어진 거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발굴 중에 있어요. 이 와중에 인신공양, 설레발을 마치 개처럼 짓고 있어. 이 사이언스지라든가 엘문도 뭐 이런 스페인 이 언론들이. 이 망자에 대한 예의도 없는 놈의 새끼들이라고. 응? 무릎을 해가지고 가슴에 무릎을 이렇게 앉게 해서 매장하는 게 중남미의 풍습이기도 했다고요. 이걸 또 인신공양이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망자에 대한 예의가 없나? 히스패닉학계는 말이에요, 고대 중세하고 근대를 잊지를 못해요. 중간에 식민사학이 300년간 버티고 있어서 그래요. 이 식민사학이 300년간 버티면서 중세 고대를 다 왜곡했고 현대까지도 왜곡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식민 당한 나라들의 역사학의 보통 모습이에요. 식민사학은요, 식민지의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모두 왜곡합니다. 도처에서 양상이 비슷해요. 한국은 고작 35년 식민 받아놓고 350년 받은 것처럼 행동한다고. 이 식민사학의 뿌리가 그렇게 깊은 겁니다. 멕시코 대학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서양 역사학자라더라고 관계를 끊어요. 왜 합동조사를 하고 그래? 코덱스며 뭐 지랄이며 유물이며 진위부터 밝히고 나서 연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발굴하는 유적들을 독자적으로 관찰하고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독자적으로 실험하고 독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래야 자기네들의 역사가 쓰는 겁니다. 스페인 정복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